자, 한겨레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겨레가요, 지금 3억을 더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 내부에 보고했던 이 석모의 지금 편집부국장이었죠. 말도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보도 당시 편집부국장이었죠. 자, 한국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채널A의 팀장도 지금 뇌물을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한겨레는 지금 경영진하고 편집국장이 총사퇴해버렸어요. 한겨레가 순식간에 한방에 걸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표이사가 전 직원에게 글을 보내 3월달까지 지금 대표이사를 하게 됐는데 사퇴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등기이사인 백기철 편집인 이상훈 전무도 사퇴하기로 했고 경영에서 손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대표이사부터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유익금 편집국장은 이 한겨레에 이 지금 돈을 받은 편집국 간부 석 씨를 관리 부실 책임을 묻어 보직에서 사퇴시키고 편집국 간부 석 씨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보직에서 사퇴해버렸습니다. 편집부국장을 통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 총괄이 편집국장 직무 데리고 사장도 전무도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6억을 받고 빌리고 뭐 2억은 변제했다 했는데 이 3억이 더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겨레가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하고 규명하겠다라는 말도 헛게 되어버렸죠. 회사의 보고도 거짓말로 했습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김영단법상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적용이 돼야 되고 배임수재를 갖다가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법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자, 2021년 초부터는 사회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석은 같은 해 8월 편집국 신문총괄로 발령이 났고 이 신문총괄은 직제상 부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국 내에 4명의 부국장이 있는데 신문총괄이 지면 배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억 상당을 받았고 2017년 법조팀장을 했는데 그때 김만배와 친분을 쌓았고 돈을 받았을 당시는 정치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면 배치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기사를 크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은 지금 한겨레에서 해고됐는데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이 된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1년 동안에 300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언론인도 공직자에 포함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요하지 않고 금액만 넘으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법 적용을 막기 위해 정당한 채권 채무관계를 주장하겠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배임 수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적용이 되는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의 이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방송사 PD가 돈을 받고 출연 편의를 봐준 것도 사법처리 대상이었다. 그래서 배임수재 적용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겨레 논설위원이 각각 9천만원, 1억을 받은 것도요, 돈을 빌렸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이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김만배의 주요 역할이 대장동 건이 워낙 비리가 많으니까 터지지 않도록 언론사에 기름치는 역할을 했는데 박영수, 권순일을 가지고 지금 고문계약을 한 것처럼 중앙일간지에 논설위원을 지낸 A씨를 연봉 1억 2천에 지금 화천대유 고문계약을 했고
경제 일간지 선임 기자 출신 B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 그리고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 C는 화천대유 고문계약, 그리고 또 행자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인데 화천대유 고문을 했고, 경제일간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E씨는 이 고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F씨는 중앙일간지 기자인데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천하동인의 고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견 언론인 6명이 언론사를 퇴직하고 화천대유 천하동인과 지금 계약을 했고요. 화천대유에서 인사 실무를 맡았던 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회장과 기자 시절 선후배 관계로 지낸 친분으로 그가 고문을 이 사람들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고문 계약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지금 과연 이것이 진짜 근무를 했던 고문 계약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야말로 금품수수였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인에 대해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큰데요. 지금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했고, 기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 기사를 다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도 쏟아지는 기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했는데 최소한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아도 140, 50만 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품 살포가 대장동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좋지 않은 기사를 일부러 쓰지 않거나 또 대장동 개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업체나 컨소시엄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는 등 도와준 일을 했다라는 대가성이 있고, 또 김만배가 이재명하고 친분이 있었던 만큼 이재명에 유리한 기사를 써준 것도 대가성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 적용해서 보면 동거래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 김만배와 동거래를 했던 기자들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가 기자 관리를 한다며 맹절 때마다 남욱 정영학에게 이 돈을 내라 해서 상품권을 3,200만 원어치를 받아갔다. 김만배 이것도 참 찌질한 자예요. 또 김만배 이름으로 역삼동에 있는 한 술집에 술값을 대납했는데 판사 2명, 한 명은 아직도 현직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술을 먹고 김만배 이름으로 달아났고, 그래서 아직도 김만배가 안 갚은 술값이 2천만 원이 외상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김만배가 지금 민간 통신사 하나와 또 이 법정신문이라는 법률 분야 잡지를 갖다가 인수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면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에게 무죄를 때렸던 권순일에게 회장을 맡아달라, 남욱에게는 부사장을 맡아달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법조인들이 이용했던 판매 검색 서비스 업체도 인수하려고 했고, 돈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인수가 무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만배가 유동규 외 3인의 지분이라고 한 천하동인 지분은 2025년에 넘길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김만배는 이번에 거액의 거래가 있었던 언론사 고위 간부 3명, 또 구찌 신발을 사준 이 종편의 팀장급 1명, 그리고 그 외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주고 골프를 쳤던 수십 명, 또 그 외에도 지금 술이나 가방이나 옷을 선물했던 접대를 해준 또 다수가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상품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김만배 회사에서 계약을 맺었고 돈을 받은 6명의 또 이 전직 언론사 간부가 있고,
또 김만배가 법조계 월간지와 이 또 민간 통신사를 갖다가 인수하려고 했다. 그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심지어 법조 판례 서비스 회사까지 인수하려고 했다. 참 김만배가 전방위로요. 50억 클럽과 더불어서 50억 클럽은 법조계 또 판사들 수를 매겼죠. 모르겠어요. 검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법조계에 작업을 하고 또 언론계에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에서 터져나오기 직전까지 덮여졌던 겁니다. 자, 썩어 문드러진 법조계와 언론계의 진상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